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대 대선 결과와 선거 전후 이슈를 강원 지역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정유선 전 강원도 의원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 1편을 녹화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예. 자, 지난 시간에는 사실 질문 몇 개 안 드렸는데 20분이 딱 지나갔습니다. 자, 이번에 좀 질문이 많아요. 강원 지역이 이야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자, 먼저 정유선 의원님께서 좀 선거 기간이 사실 짧았어요. 그만큼 좀 그러다 보니까 전략도 상당히 중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 비교했을 때 이전 선거들과 좀 비교했을 때 이번 대선 강원 지역의 표심 잡기 위한 공약 좀 남달랐던 건 어떤 거가 있었다고 보세요? 네. 사실 그 강원권 공약은 10대 공약과 각 지역별 18개 시군의 공약들을 다 따로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이 짧았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준비해 오셨고요. 그래서 분야별 공약을 이미 많이 만들었습니다. K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별 분야별 공약까지 다 발표를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세 번의 토론회에서 공약을 논의하거나 공약에 대한 토론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다. 그게 좀 있었으면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고요.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한 확대, 평화의 어젠다를 다시 확실하게 찾아드리겠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강원도 역시. 그래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AI 같은 사업들을 그 K 이니셔티브와 함께 강원도도 같이 가져가는데 이걸 지역별로 나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첨단 의료 복합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AI 헬스케어, 그다음에 그 디지털 헬스를 이용한 그 노인 인구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잘 지낼 수 있는가, R&D 사업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글로벌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육동환 시장님이 요구했었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셔서 호수 국가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전용 축구 구장도 만들겠다 이런 것들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강원도 공약을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원도의 교통망을 모든 지역이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확충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강원도의 발전은 아마 5년이 지나면 훨씬 더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이번 대선 치르면서 공약들이 양당의 주요 공약들 그 강원 지역에 대한 주요 공약들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차별화가 별로 안 돼 있지 않았나. 3년 전이나 3년 전 대선이나 지금 대선이나 3년에서 또 5년 전 대선이나 강원도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양당의 이름하고 색깔을 지우잖아요. 그럼 구분을 못해요. 이게 어디 당 건지. 아까 말씀하신 뭐 바이오 헬스케어든 뭐 혹은 수소 에너지든 뭐 각종 SOC 공약이든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그 가리왕산 국가정원이나 춘천 국가정원이나 그러니까 정원같이 좀 보존하는 쪽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약간 좀 더 개발 쪽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평화특별자치도를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당시 후보자 때 경제특별자치도로 맞바꾼 쳤거든요. 이게 평화특별자치도와 경제특별자치도는 그 법조항의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제가 그 꼼꼼히 연구를 해서 자세히 아는데 평화특별자치도 당시에는 무슨 고성군을 북한과 무슨 같이 협동해가지고 자치구로 만드는 막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경제특별자치도로 해서 3차 개정안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정유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강원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쭉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국민의힘 내용하고 똑같아요. 다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개별점이 한두 개가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의대 정원 확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해서 문제가 되긴 했는데 강원도에 뭐 예를 들어서 홍천, 양양, 고성, 인제, 화천, 뭐 춘천, 원주, 강릉 빼고는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맞아요. 의료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닌가. 로스쿨을 늘려놨더니 춘천의 변호사 수가 20명에서 지금 60명이 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의대 정원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점이 교육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법 문제인 건데 강원특별자치법 3차 개정안에 그 국제학교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국제학교를 원래 2차 개정안에 넣었다가 교육부가 거부했어요. 네, 그렇죠. 왜 거부했냐면 안 된다. 제주도 말고는 안 된다. 라고 하더니 작년에 웬걸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에 국제학교를 껴넣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대해서 특별자치법으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헬스, 반도체, 수소에너지, 각종 SOC 다 챙겨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까지. 그 말씀 좀 길게 하셨는데 어쨌든 예, 제가 예. 이제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예, 예. 뭐냐면 그 내용은 공약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18개 시군과 강원도당, 네, 뭐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좀 올리면 그것을 수용하시는 편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차이가 말씀하셨잖아요. 개발 위주냐, 보존 위주냐. 네. 그리고 또 하나 경제특별자치도를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강원도 경제는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약을 말하고 누가 그것을 지키고 해내느냐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 지금 얘기하신 의대 정원 문제와 두 번째 국제학교 유치가 강원도에 효과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어디에 의사가 늘 거냐면요. 원주, 춘천, 강릉만 늡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모자라는 지역은 안 가요. 왜? 거기는 인구가 없어서 개원을 해도 안 되니까. 뭘 채워 넣으셔야 하냐면 공공의료로 의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인 거고요. 국제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주국제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집 강남 아이들이 와서 학교를 다녀요. 네. 강원도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적 혜택을 받게 할 것인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은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정책입니다. 예, 그 교육과 이거는 관련한 정책입니다. 공공의료 문제는 성남의료원의 적자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팠을 때 공공의료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뭐가 있냐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농업규제, 산림규제, 군사규제 이러한 환경규제가 다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게 대표적인 예로 절대 농지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30년 동안 절대 농지로 묶어놔서 건물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화특별자치도도 없었어요 거기에. 있어요. 저는 규제 철폐와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강재 당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정확히 보니까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규제 철폐, 그러니까 저도 특별자치도 그때 도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일부 위임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다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의료원과 권한의 관련한 문제는 의료원의 공공의료가 그 코로나 시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모두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원주 의료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행 좀 할게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진행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또 까먹었는데요. 자, 보이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자, 강원 지역 겨냥한 이제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뭐 비슷비슷했다라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강원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강대규 변호사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지금 갖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아까 말한 권한이행을 말씀하셨는데 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대로 좀 빠르게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한한 게 환경청장의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갖고 왔어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그런 거거든요. 지방 분권으로 갈라지면서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겠다. 그 농림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에 일부를 도지사에게 주겠다. 그래서 환경청장의 권한을 강원도에 갖고 왔는데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청, 지역환경청. 네, 지역환경청. 예. 이게 이제 3년 내지 조건부 권한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잘 안 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다시 뺏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그 계엄으로 인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사태 때문에 그 3년이 되기 전에 지금 대선이 치러졌고 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원도에게 나눠줬던 지방 분권을 다시 회수만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옛날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약간 개발과 보존에서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상대방의 가치관은 존중을 합니다. 저는 개발을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에 양양에 와가지고 네. 오색 케이블카를 반대한다고 한마디 하셨다가 다시 철회하고 입장을 번복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강원도는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두 후보 모두 사실 지금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 모두 지방 분권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 강원 지역에 좀 누릴 강점, 뭐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강원 지역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뭐 지금 강대휘 변호사님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앞에서 특별자치도로 모든 것을 다 이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뺏어가지 마라. 뺏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제3차 이제 그 개정안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든 보존을 하든 중요한 건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사실은 강원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은 보존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의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평화 경제, 그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취임하시면서부터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네.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이고 이번에 계엄에서도 봤듯이 북한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대북 관계, 그다음에 네. 대중 관계, 그다음에 대러시아 관계가 다 풀려나가거나 아니면 꼬여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면 권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 법으로 어떤 권한을 준다고 해도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네,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권한은 가져온 것이 맞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법상. 그러면 국비를 따오지 않으면 강원도는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밀어주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공약만 잘 지켜주시면 강원도는 5년 후에 훨씬 더 큰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저 어떻게 보세요? 강원도에 좀 누릴 만한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예. 뭐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해야 될 게 사실 모든 대통령이 그 전에 모든 역대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게 못한 게 개헌입니다. 예. 근데 개헌을 하면서 강원도의 정치 구조를 개혁하면서 강원도에 항상 말이 나왔던 게 땅덩어리는 엄청 큰데 국회 의석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국회 의석수가 지금 8석밖에 없잖아요. 땅덩어리는 너무나 큰데 이게 동대문구에 있는 한 그 국회의원 지역구와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비교하면 땅이 90배가 차이가 나요. 누구는 2만 원 땅을 다니고 누구는 90배를 타고 다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잘 리포팅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려서 개헌을 하면서 그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선거구 개편도 좀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이 강원도에 적어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치인 인력풀을 확충해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세져서 예산도 따오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권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국회의원 3명이고 강원도에 국회의원 8명인데 8명이 3명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일단 그 제주도는 인구수가 작지만 뭔가의 특색이 있고 강원도도 강원도만의 특별자치도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릴 게 지금 특별자치도가 제주, 강원, 전북 3개예요. 전북도 지금 갖고 갔습니다. 지금 중부 내륙 특별자치도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특별자치도 너무나 남발해주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 더 이상 다른 데는 남발해주지 않아야지 강원도의 지방분권이 발전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어깨에 짐을 너무 크게 드렸네요.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자치도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의 인정을 받고 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모든 지방정부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계엄 여러 번 지금 사과하셨는데 이건 내란 세력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이거 국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헌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사실 보수 진영이 이제 탄핵 그리고 계엄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이 무너지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흩어진 민심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 국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일 텐데 이 문제 좀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데이터화를 해야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부러운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민주연구원에서 그 보수 진영이 대한민국을 하도 견고하게 잡고 있으니 민주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데이터 작업을 해서 읍면동별로 막 그 AI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게 부러운데 대선 백서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책임 불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선 백서의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문서로 남겨놔야 돼요. 국민의힘이 이런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일화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실패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과 어떻게 손을 잡을지 혹은 어떻게 정책 연대를 할지 거기에도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거여가 191석이기 때문에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또 진보 진영에서는 네, 좀 네. 대선을 통해서 네. 국민들이 분노가 좀 얼마나 다다랐는지 이런 것도 네. 좀 확인했을 것 같은데 네. 단순히 민주당 지지보다 이제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의 행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도당 내에서도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방향 잡고 있는지 네,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선거 내내 빨강과 파랑을 같이 쓰면서 국민들의 삶에는 빨강도 없고 파랑도 없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이 선거 자체가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거고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그나마 기회를 한번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자. 지금까지 밀어놨던 일을 이젠 하자. 국민들이 매일같이 밤에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하자. 이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뭐 민주당은 앞으로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 우선 처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TF를 구성했고 아마 곧 추경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으시냐면요. 지역화폐로 제발 경기를 부양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들과 그다음에 사법부 개혁, 그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이 2.6% 오른 거 알고 계시죠? 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0.6% 떨어졌었습니다. 네, 상법 개정도 해야 하고 갈 길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열심히 일하는 거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걱정되는 게 네. 식물 정당이 질문하면 답하세요. 너무 식물 정당이 될까봐 거의 191석에 지금 정부까지 갖고 갔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게 좀 힘을 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그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소수당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일 때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몸싸움으로 반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없고 점잖은 척은 하던데 필리버스터나 반대 토론이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회의록이라도 글자를 남길 수 있도록 아까 지역화폐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도 글자를 남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두 분께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추경 예산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절대 안 짧으셔. 82억이 다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국민들이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니 저는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끊던가 발목을 잡을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약간 다소 다른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은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대하고 있거든요. 기본소득도 좀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입장도 다수가 이럴 것인데 어떠한 대한민국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저는 강대휘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협치가 되기가 어렵구나. 저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나쁜 정치인의 모습을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약자와 힘 있는 자를 가르고 그리고 학벌로 사람을 나누면서 표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후가 더 걱정되는데 정치는 지금 말씀하시지만 반대가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협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서민과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은 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건 민주당 역시 반성이 좀 필요한데요. 여성의 대표성이 너무 안 보이고 여성을 위한 어젠다, 인구 소멸을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성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어젠다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채워지고 여성의 대표성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